저는 지금 사명대사의 상이 조성되어 있는 밀양시 무안면 무안초등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명대사의 상은 본래 이 학교 교정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화 현상으로 이 학교가 폐교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서 있죠. 지금은 이 일대 보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명대사는 이곳 무안 출신으로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서산대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성군을 일으켜서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또 난이 끝나고 외국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선의 포로 3,000여 명을 다시 환수받아서 국내로 함께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과 함께 임난 전투의 영웅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 덕름을 사명대사를 모신 사당과 또 그 일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전국의 승병을 일으켜 혁혁한 공적을 세운 사명당 유정은 경상남도 밀양에서 임수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여인 사명당은 13세에 황여헌을 사사하다가 황악산 직지사에 들어가 신목 화상에게 선을 받아 승려가 되었고 거기에서 불교의 오의를 깨달았다. 1561년 조선 명종 16년에 선과에 급제하고 당시의 학자, 대부, 시인들이었던 박사암, 허하고, 임백호 등과 교제하였다. 1575년 조선 선조 8년 선종의 주지로 추대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에 들어가 서산대사에게서 성종을 강의 받고 크게 각성하였다. 금강산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유람했으며 43세 때 옥천산, 상동암에서 하룻밤 소나기의 뜰에 떨어진 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문도들을 해산시킨 다음 오랫동안 참선하였으며 46세에 오대산 영감난야에 있다가 여국에 죄 없이 걸렸으나 무죄 석방되어 금강산에서 3년 동안 지냈다. 1592년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하여 순안에 가서 청어의 휘하에 활약하였고 청어가 늙어서 물러난 뒤 승군을 통솔하고 채찰사 류성룡을 따라 명나라 장수들과 협력하여 평양을 회복하고 도원수 권율과 함께 경상도 의령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워 당상에 올랐다. 왜군은 불교가 유교 국가 조선에서 억압을 받던 종교이기에 외와 가깝다고 평가하고 불교 사찰들은 훼손시키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승군이 의병으로 봉기한 시기부터 불교 사찰들을 훼손시키기 시작하였다. 1594년에 명나라 총병 유정과 의논하고 외장 가토 기요마사를 울산 진중으로 3번 방문하여 일본군의 동정을 살폈다. 왕의 퇴소 권유를 거부하고 영남에 내려가 팔공, 용기, 금호 등의 산성을 쌓고 양식과 무기를 저축한 후 인신과 전마를 바치고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 마귀를 따라 울산 외성에 쳐들어갔으며 이듬해 명나라 장수 유정을 따라 순천 외성에 이르러 공을 세워 가선동지 중추부사에 올랐다. 임진왜란 이후 1604년 조선 선조 37년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가서 교토 후시미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조선인 3,500명을 데리고 이듬해 돌아와 가의의 직위와 어마 등을 하사받았다. 그때는 청허가 입적한 이듬해로 묘향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애하고 치악산으로 들어갔다. 선조의 부보를 듣고 한양으로 달려와 배곡한 후 광해군의 서변을 지키게 하려 하였으나 병을 얻어 응하지 못하고 가야산에 들어가 입적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명대사를 기리는 표충각입니다. 이 표충각 내에는 사명대사의 행적을 고스란히 기록해 두고 있죠. 이 표충각은요, 임진왜란 당시에 성군을 모아서 왜구를 물리쳤다는 사명대사의 혁혁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둔 정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에 성병을 조직하고 왜구를 무찌르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왜군에게 끌려간 3,000여 명의 조선 포로를 귀환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명당 유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742년에 남봉선사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4m이고 넓이는 1m고 두께는 54.5cm인 이 비석은 일반 비석과 달리 비석의 몸체를 검은색 대리석으로 받침돌과 머릿돌은 황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석의 앞면과 뒷면에는 표충사의 내력과 함께 사명당을 비롯해서 서산대사 휴정과 기어대사 영교 선사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충사의 연역과 임진왜란 당시 성병들의 활약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에 대한 비문의 문장은 이의현이 짓고 김진상이 글자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맨 위 전서체의 머리 글체는 유척기라는 사람이 썼고 서산대사에 대한 비문의 문장은 이우신이 짓고 윤덕화가 글을 썼으며 전서체의 글씨는 조명교가 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비석의 양면에는 표충사 사적비와 함께 비석 건립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표충사 사적비는 이덕수가 짓고 서명규가 글자를 썼으며 조명교가 맨 위에 전서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국가에 환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려 그 조짐을 미리 알려준다는 이야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명대사의 우국충적이 지금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라 믿고 있고 이를 신성치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땀방울이 글자의 획 안이나 머릿돌과 받침돌에는 맺히지 않는다 하여 그 신비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표충비 땀 흘린 역사는 1894년 일주일 동안 1910년 7월 22일에 17일간 1919년 2월 27일은 3.1운동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3일까지 1945년 8월 12일은 8.15 해방일 3일 전 서말 8대가 한출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1950년, 1960년, 1961년, 1979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94년, 1996년, 또 1996년, 1997년,
1997년, 또 1997년, 1998년에 2번, 1999년에 3회, 2000년, 2001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등 현재까지 여러 차례 땀을 흘린 기록이 남아있죠. 보편적으로 이 땀의 양이 최하 40리터 정도 흘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보면 이것은 이 지방에서 출생하신 사명대사의 우국 충정을 기린 그런 것이고 나라 사랑의 모습이 엿보인다 할 수 있죠. 그 이유는요,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땀이 분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땀이 흘릴 때마다 나라에 큰 위기나 사건이 벌려질 것이라 해서 지금까지도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비각 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